남자는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한 남성이 사람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 중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는 중이었다. 뉴스 화면에 범인 몽타주가 띄어지자 남자는 옅게 신음을 뱉었다. 아는 얼굴이었다. 자신의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준 사람. 자신의 예비 사위였던 김상혁. 그 청년임이 분명했다. 그는 심란한 듯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던 그때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왠지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레 현관으로 향했다. 누구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남자의 예상대로 방금 전까지 TV에 나오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 딸의 약혼 상대였던 상혁이 서 있었다.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축 처져 있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상혁을 집 안으로 들였다. 남자가 내어주는 차로 몸을 덮인 상혁이 남자에게 말했다. 신고는 안 하실 거죠? 남자는 고개를 저어 보일 뿐이었다. 아직 뉴스에서는 상혁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상혁은 흘끗 화면을 보더니 남자에게 다시 물었다.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만은 남자 역시 입을 다물고 있지 못했다. 아니,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서서 전부 죽였을 거야. 남자는 슬쩍 고개를 돌려 딸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딸의 죽음은 큰 고통이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수정이한테 서류 좀 가져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험한 동네인 거 뻔히 알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남자 역시 상혁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딸의 죽음은 상혁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급한 일이었고 자네는 위험하니 꼭 택시 타고 오라고 당부했지. 딸이 돈 좀 아끼겠다고 무리한 게 화근이었지. 뭐 그 탓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네. 상혁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작은 신음을 뱉어냈다. 남자가 딸을 잃었던 것만큼 상혁도 수정을 잃은 것이 고통스러운 듯했다. 때문에 스스로 원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제 탓입니다. 그 가방, 건달 새끼들이 눈독 들였던 그 가방이요. 그것도 제가 선물한 거였습니다. 항상 싸구려 가방만 들고 다니길래 제가 사준 거죠. 아까워서 안 쓴다는 거 제가 억지로 우겨서 어딜 가든 메고 다니도록 했거든요. 떠오르는 나쁜 기억에 남자는 머리가 지끈해짐을 느끼고는 눈을 감았다. 험한 동네라면 있을 법한 건달무리. 그 5명의 건달은 껄렁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며 가게에서 푼돈이나 훔치는 한심한 인간들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명품 가방을 메고 가는 남자의 딸을 습격했다. 그저 가방만 주고 도망쳤었다면 다치는 일은 없었겠지만 자신의 약혼자가 준 가방, 그리고 중요한 서류를 빼앗기지 않으려 죽으림을 다해 버텼다. 고작 가방 하나 뺏겼다고 그 어린 여자를 때리고 발길질하던 건달들은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마음이 급했는지 칼을 꺼내 마구잡이로 딸을 찌르고는 가방을 뺏어 달아났다. 남자는 소식을 듣고 다급히 찾아가 딸의 시신을 마주했다. 참혹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때 얼마나 처절하게 가방을 지키려 했는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슬픔이 몰아쳐왔지만 남자는 통곡하는 대신 감정을 잘 추스르고 상혁을 위로했다. 그것도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나쁜 건 그 건달 새끼들이지. 그래, 해야 한다면 그놈들을 원망해야지.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분노가 가득한 남자의 말에 상혁 역시 손을 내리고서 서슬퍼런 눈을 떴다. 맞아요, 그 쓰레기 새끼들. 지금 생각하면 경찰이 그놈들을 놓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조곤조곤 다 찢어놓을 수 있었으니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섬뜩한 목소리였지만 남자는 두려움보다는 희열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복수가 딸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은 달래주고 있음이 확실했다. 그래, 우리 수정이를 죽인 그놈들을 어떻게 처리했나? 처음으로 상혁의 얼굴에 미소가 서렸다. 먼저 두 놈을 잡았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거 고생고생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놈들 숨어있는 지하 단칸방에 쳐들어가서 망치로 머리통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한 놈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다른 한 놈은 간신히 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놈들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살려주겠다 했더니 술술 불더라고요. 뭐 당연히 살려주진 않았습니다. 망치를 목구멍 안으로 박아 넣어서 완전히 보내버렸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놈들을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두 놈은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기절시키고서 의자에 꽁꽁 묶어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손톱 뽑고 뼈 부러뜨리고 혀를 인두로 지지고 눈곱을 썰어버리고 니놈들이 수정이한테 준 고통 100만 배, 1000만 배로 갚아주겠다고 자신있게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남자는 만족스러웠다. 만약 상혁이 나서지 않았다면 자신이 직접 그놈들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놈들이 눈앞에 있었다면 남자 역시 그놈들을 잔인하게 죽였을 게 분명했다. 그래, 잘했어. 이 말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 누구도 자네를 탓하지 않을 걸세. 아직 상혁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듯 서슬퍼런 눈을 하고 있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일의 주동자인 한 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근데 좀 알아보니까 최근에 도박으로 빚이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강도질이 시작한 것 같은데 제일 악질인 만큼 제일 큰 고통을 줘야겠죠. 아니, 아예 살아있다는 걸 후회하게 될 만큼 아주 처절하고 끔찍하게 복수할 겁니다. 이번엔 남자조차 오싹한 한계를 느껴야 했다. 하지만 그를 말리지 않았다. 내가 직접 자네와 함께할 순 없지만 마음으로 자네를 지지하도록 하겠네. 내가 도울 게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주게. 남자의 말에 상혁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안 그래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쫓기는 몸이라 돈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많이는 아니고 그냥 밥값 정도 조금 빌릴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 그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곧바로 현금 뭉치를 꺼내와서는 상혁에게 내밀었다. 두툼한 봉투를 본 상혁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그런데도 남자의 태도는 단호했다. 아니, 자네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줄 생각이었네. 그러니 부디 가져가시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야. 아, 근데
이게 좀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는데 말이야.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도와줬단 말은 말아줬으면 좋겠네. 나까지 공범모를 몰린다면 우리 딸아이 영정을 지키기 곤란해질 테니 이해해주게. 상혁은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복수는 어떻게든 끝마치겠습니다. 그럼. 상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상혁이 나가자 다시금 남자는 TV로 눈을 돌렸다. 상혁이 죽인 인간들과 딸아이 사건이 알려졌는지 뉴스에서는 처절한 복수극이라며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시민들의 인터뷰는 대다수가 상혁의 편을 들어주며 경찰의 무능함을 질책했다. 남자는 생각했다. 옳은 일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했어야만 했다고. 상혁은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왔다. 남자에게는 갈 곳이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안전한 곳은 이미 마련해둔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에게 찾아간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우리 예비 장인어른 통도 크시네. 아, 지금은 예비도 아니고 그냥 남인가? 기대 이상의 금액에 만족하며 칠판으로 다가갔다. 칠판엔 지금까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다. 도망친 건달을 찾기 위한 정보원 확보, 그리고 그들을 습격할 무기들 준비. 시간을 거슬러 그 전으로 되돌리면 건달들을 깨어내기 위한 도박사 고용과 수정을 끌어들이기 위한 서류 미끼, 그리고 가방 선물. 그보다 전으로 돌려본다면 수정에게 접근해 사람 좋은 연기를 펼치며 1년 만에 그녀의 약혼자가 된 것까지. 상혁은 칠판 한가운데 붙어있는 수정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근데 넌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지닌 사람들을. 근데 이게 숨어서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건 영 못할 짓이더라.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아무도 내가 죽인 줄 모르니까 흥이 안 나. 그래서 좀 큰 판을 벌인 거지. 사람들 지지 받으면서 마음껏 날뛸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네가 희생된 거야. 사랑하는, 물론 진짜 사랑한 건 아닌데, 아무튼 대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는 뭐랄까? 권리. 그래, 복수할 수 있는 권리. 나쁜 놈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 봐, 똑같은 살인인데 그 건달놈들은 악당이고 난 무도에게 지지받고 있어. 난 이걸 바랬거든.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똑같아.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응원해주고 있어. 모르긴 해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도 다 날 도와주겠다고 난릴걸?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정도로 내 생각대로 척척 풀릴 줄은 몰랐는데 좋지 뭐. 상혁은 사진에서 눈을 떼고는 칠판 너머 한쪽에 묶여있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분명 마지막 남은 건달이었다. 그리고 저놈까지 천천히 가지고 놀다가 죽이고 정의롭고 단호한 얼굴로 자수해야지. 마침내 죽은 애인의 복수를 마치고 대중 앞에 나선 남자. 좀 궁금해지네. 사람들은 날 보면서 뭐라고 할까? 감옥 가는 거야 피할 수 없겠지만 뭐 나 같은 사람들 팔자 아니겠어? 대신 그 전까지 아쉬울 것 없이 실컷 즐겨야지. 어차피 모두가 내 편이니까. 한 여자를 속여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야 한
잔혹한 살인마인 상혁은 이미 엉망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건달에게 다가갔다.